거꾸로 한국사. 예,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오늘 시끄럽죠? 오늘 시끄러운 이유는 선생님이 처음으로 선생님 혼자 하기 심심해서 이제 학교 친구들과 함께 역사를 좋아만 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과 함께 고려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친구는 제임스, 커리, 제임스, 조던, 김치,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부쌤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뭘 배웠었죠? 공민왕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 앞에 있는 스님이 누굽니까? 신돈이죠. 신돈을 앞세워가지고 개혁승력 신돈을 앞세워서 공민왕은 개혁정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공민왕이 만들었던 기구가 뭐였더라? 전민변정도감. 예,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고문세족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땅들을 돌려주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환속시켜줬죠. 네. 이렇게 해서 고문세족들의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개혁을 추진하고 신진 사대부들,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신진 사대부들을 대거 등용시켜서 그들을 견제하는 등 공민왕은 나름대로 반원 저주정책, 대외적으로는 반원 자주정책, 대내적으로는 이렇게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신돈이 그들에 의해서 제거되고 공민왕마저 시해되면서 결국 공민왕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예, 실패, 중단되고 말았죠.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겠습니까? 고려는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럼 고려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좀 오늘은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민왕이 개혁을 했던 시기에 나름대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한 성리학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진사대부.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들에서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민왕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고려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북쪽에서는 이 빨간 홍건적, 그렇죠. 두건을 쓴 애들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럼 이 홍건적 얘들은 어떤 애들일까? 홍건적 어디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냐? 홍건적은 중국 한족이에요. 아니 한족이 우리나라에 왜 쳐들어왔지? 만리장성 안쪽에 사는 애들이 한족 아니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근데 공민왕이 여러분 개혁을 추진했잖아. 공민왕은 어느 나라에게 맞섰지? 고려에게 간섭을 하던 어떤 나라? 당나라가 아니라 명나라. 원나라잖아. 원나라. 역시 역사를 좋아만 하는구나. 몽골 원나라가 약해지고 명나라로 교체되려고 하자 바로 그 틈에 원나라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개혁을 추진했잖아. 근데 중국에서도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고 있었겠지. 근데 그 원나라가 약해지니까 중국의 한족들이 원나라에 대항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한족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원나라에게 저항을 한 거지. 걔들이 누구야? 홍건적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이 홍건적은 중국의 한족이야, 한족. 근데 나중에 이제 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원나라를 이긴 게 아니야. 밀려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겠지. 져가지고 얘들이 막 쫓겨다니면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숫자가 어마어마해. 중국의 한족들이라서. 나중에는 얘들이 결국 이 홍건적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명나라야. 이 홍건적을 무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남쪽의 왜구도 왜구라고 하니까 도둑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얘들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서 왔던 애들이라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느라고 온 애들이라 거의 정규 집단하고 똑같아. 군대하고 똑같아. 막강해. 이들을 물리치는 게 쉽지가 않지. 이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성계, 최영 같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당시 권력은 누가 쥐고 있다고? 여전히 권문세족, 이인임 같은 권문세족들이 장악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과 그 다음에 인사권, 권력을 다 쥐고 있지. 그리고 백성들을 누르고 있단 말이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어. 그렇다면 이 신진사대부는 얘들을 견제하고 싶은데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새롭게 국민의 영웅으로,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오른 신흥 무인 세력과 뭐해? 손을 잡지. 손을 잡고
이들이 누구를 쫓아낸다? 검문세족. 검문세족을 축출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들이 이제 개혁을 권력을 장악하게 됐겠지. 선생님, 응? 여기서 검문세족 축출 후 권력은 누가 장악했나요? 그래, 그러니까 최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흥 무인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 최영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무인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온건파 급진파 할 것 없이 그때는 뭐 그런 구분 없이 이 4대부들 신진 4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했겠지. 근데 다수파는 누구였냐면 다수파는 좀 다소 온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소수의 급진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 근데 이 둘은 함께 손잡고 지금 뭘 주장하고 있어? 우리 다 뭐 해봅시다. 그렇지.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같을까? 달라요. 달라. 어떻게 생각이 좀 다른지 보자. 이렇게 좀 다수파였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다수파인데 이 사람들은 고려를 없앤다. 그대로 유지한다. 그대로 유지한다. 고려를 유지하면서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온건파 4대부. 온건파 4대부라고 부르지.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정몽주. 그렇지. 정몽주 같은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지. 모군 이색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쪽에 있어. 이 사람들이 다수파야. 그런가 하면 좀 소수지만 급진적인 사람들도 있었지. 이 사람들은 고려를 유지하려고 그래. 이 썩은 고려를 없애버리려고 그래. 없애버리려고 해요. 고려는 근본적으로 썩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역성혁명을 이 사람들은 혁명을 꿈꾸지. 역성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성을 바꾼다는 거야. 왕의 성을 바꾼다는 거지. 왕씨에서 다른 성씨로. 결국은 이제 누구로 바뀌어? 이씨로 바뀌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급진파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 정도전. 그렇지. 최근에 그 용룡이 나르샤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 바로 정도전이지. 이 사람들은 서로 같이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생각들이 달랐던 거야. 결국 이제 둘이 대립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당시에는 누가 다수파라고? 온건파가 다수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사람들하고 신흥 무인 세력을 손잡았다고 했는데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나이도 많은 누가? 이성계와 최영이 있잖아. 그 중에서 누가 권력이 더 잡았을 것 같아? 최영은 우왕 당시 임금이었던 우왕을 지지해주면서 이제 최영이 권력을 잡는데 우왕은 최영의 딸하고 또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최영의 사위가 되지. 이게 사실상 최영이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최고 자리였던 시중 자리에 올라가지고 권력을 꽉 쥐고 있는 거야. 권력은 최영과 온건파가 장악하고 있어. 근데 이제 야당이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 이성계와 역성혁명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홍건적이 결국 명나라를 세웠지. 그리고 그 명나라가 원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원나라가 중국에서 쫓겨나서 저 위로 도망가 있었는데 결국 망해버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누구 차지가 됐어? 명나라가 차지가 된 거야. 근데 명나라가 우리나라 고려를 좀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했나? 고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야 고려 너희들 옛날에 여기 천령 이북 땅 여기 원래 누구 땅이었는데 원나라 땅이었는데 니희들이 멋대로 쳐들어와서 쌍성총각을 뺏어갔지? 이거 돌려줘. 여기다 우리가 천령 이북 땅에다 천령 위를 설치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관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성계가 아니 고려 왕조는 이제 그걸 뭐라고 주장할까? 거기에 대해서 돌려준다고 이야기할까?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 돌려줄 수 없다. 당연히 돌려줄 수 없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뭐 해버리자? 치자. 어디를 쳐버리자? 요동은 굉장히 고구려 이래로 이 요동은 굉장히 중요하지. 여기만 먹으면 일단 요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 세력하고 맞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요동을 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 어때? 요동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을까? 못 쳐요. 못 쳐요. 왜 못 칠까? 여름이라서. 진짜로 요동을 칠 수가 선생님 생각에는 만약에 쳐들어갔으면 요동을 먹었을 것 같은데. 요동을 쳤으면은 외국에게 진입할 틈을 주기 때문에. 그건 이성계가 너희들 책을 잘 읽었구나. 예습을 잘했네. 이성계가 사불가소를 주장하면서 네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라고 주장한 것 중에 뭐 여름이니까 뭐 장마지고 이래서 안 됩니다도 있고 우리가 북쪽으로 대군을 몰고 가면 남쪽에서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반대를 위한 명분 아니었을까. 물론 나름대로 타당하기도 해. 그런데 진짜로 이성계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고 해서 요동을 정부를 반대했을까?
오히려 선생님은 이때가 요동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명나라가 지금 막 세워졌지. 근데 명나라에게 요동은 변방이야. 걔들에게 중요한 데는 본토지. 그렇지. 그리고 나라를 막 세워서 어수선해. 저 끝에 있는 변방까지 제대로 관리가 될까? 안 돼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아직 여기가 오히려 지금 가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다. 차지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그게 무조건 하고 요 이성계가 반대만 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뭘 추진하지? 요동정보를 추진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정도전과 함께 요동정보를 추진한다니까. 그러니까 요동정보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었던 거지. 근데 이때는 거기 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돌아갈 명분으로 요동정보를 반대를 주장하는 거지. 자, 어찌됐든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우왕과 최영은 뭘 명령한다? 요동정보를 명령한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11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친구들 빨리 녹화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왕과 최영은 명령을 합니다. 요동정보를 출발시키죠. 이성계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성계는 좀 못 믿어서 최고사령관, 요동정보의 최고사령관은 최영, 그 다음에 좌군의 조민수, 우군의 이성계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최영은 가지 않죠. 따라가지 않고 평양에서 머물러서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계와 조민수만 요동으로 진격을 시키죠. 근데 이성계와 조민수는 천천히 가다가 압록강 중리에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턴을 해버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위화도 해군. 여기 이성계 장군이 뭐 해버렸다? 휙 고개를 돌렸죠? 말머리를 돌려버립니다. 천천히 올라가던 이성계는 장맛비가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못 간다고 하면서 지체되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조민수를 설득하죠. 그래서 둘이 같이 돌아와서 뭐 해버립니까? 턴에서 전광석화처럼 갈 때는 천천히 가도 올 때는 엄청 빠르게 와서 평양에 있던 최영을 치죠. 최영은 잽싸게 도망쳐서 개성에서 왕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결국 패배하고 최영은 잡혀서 귀양가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왕도 쫓겨나죠. 그리고 권력은 이성계와 조민수 중에 누가 권력을 잡을 것 같아요? 이성계. 그러니까 조민수. 이성계가 여기서 조민수를 어떻게 설득했을 것 같아? 가면 내가 1등, 네가 2등 하자고 그럴까? 너를 1등 삼아준다고 하니까. 네가 1등. 네가 1위 하고 넘버1하고 내가 넘버2 하자고 했겠지. 돌아와서 조민수가 권력을 잡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야? 잠깐이죠. 잠깐. 얼굴마담이지. 그리고 이제 이성계와 급진파가 이제 조민수도 탄핵해버리고 권력을 장악하죠. 물론 온건파들이 여전히 다수기 때문에 그들이 저항을 합니다. 누가 있었죠? 온건파? 정몽주가 있었죠. 그래서 정몽주는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키면서 공양왕을 중심으로 이성계 세력을 공격을 하죠. 정치적인 알력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도전도 귀양가고 막 위기 상황이 왔는데 그때 이성계의 아들 누가? 나중에 태종이 되는 누구? 이방원. 그렇죠.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누구를 죽여버려요? 정몽주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정도전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물론 그 전이긴 합니다만 어떤 개혁을 단행합니까? 전식과 과전법 개혁을 해버리죠. 전식과 관련돼서 이 토지대장이 갖고 와서 다 불질러버리고 새롭게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땅 가지고 있던 땅 부자들이 다 꼴딱 망해버리는 거죠. 쫄딱 망해버리죠. 권문세족과 온건파 사대부들, 부유한 온건파 사대부들은 다 망해버리고 경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막 나눠줘 버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허수아비 왕은 필요 없다. 공양왕은 사실상 그 옥세를 이성계에게 넘기죠. 왕위를 양해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 새로운 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 백성들의 부흥운동이 왜 없었나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 망하면 백성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이상하게 백성들이 부흥운동을 안 일으켜. 왜 안 일으켰을 것 같아요? 이성계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 왜 백성들에게 이성계는 지지를 받을 수 있었지? 권문세족을 쳐버려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권문세족을 처벌만 해서? 그게 다일까?